네, 안녕하세요. 아임 정준호 PD입니다. 아임 시즌 11,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전의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 두 분의 교육 전문가와 함께 대전 교육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설계자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다설 오마이뉴스 장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아임 시즌 11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방송 요거 하고 동상이몽 하면 이제 시즌 11이 끝나거든요. 시간 금방 가죠. 예. 연말도 다가오고 이게 4주에 한번 만나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이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시즌 하시면서 좀 예전에는 한 가지 주제 갖고 얘기했다면 이번엔 좀 폭넓은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연속성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서 맥이 계속 끊기는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소장님은 뭐 없어요? 뭐 비디오가 안 나오니까 우선 영상 없으니까. 예. 뭐 더 좋은 점도 있고 또 특히나 게스트가 두 분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게스트는 본인 호스트예요? 미안합니다. 같은 게스트로서 두 분이 워낙 잘 이끌으시고 또 워낙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잘 거들면 되는 그런 역할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지나치게 겸손의 말씀. 아니 호스트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죠. 장지한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두 분하고 같이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예, 처음 해보죠. 근데 원래 뭐 잘 알던 분들이고 워낙 또 특히 교육 쪽에 워낙 뭐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같이 들었고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뭐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시즌 12 때 좀 뭔가 사실은 이번 시즌에 제가 방송을 많이 일주일에 딱 하나씩만 편성을 했거든요. 워낙 지금 일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쳐낼 자신이 없어서 솔직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못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거든요. 생각했던 기획 의도와 실제 방송하고 좀 차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스스로 좀 반성하면서 시즌 12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계신 이 두 분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광진 소장님과 그 강신철 교수님께서 지역에 이제 어른들이시잖아요. 그 60대 넘으셨고 또 교육계에서 나름 큰 역할들을 하시고 계시고 정말 긍정의 에너지들을 좀 많이 잘 덧셈을 하셔가지고 대전 교육의 미래에 좀 밝은 설계도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만든 거 기획을 한 거거든요. 예. 잘 하실 거죠? 네. 두 분 다?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하셔야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시즌 11 마지막 시간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의 주체 그런 보통 뭐 학교나 교사 뭐 그리고 학부모 뭐 그다음에 학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학부모님들 하면은 통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계속 좋은 이미지만 떠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치맛바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 요즘 학부모들은 드세가지고 오히려 뭐 교육 환경에 역효과를 주는 사례도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교육청하고 일부 학부모님들하고 갈등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어떤 관계를 좀 설정하는 게 좋을까 이걸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장재환 기자님께서 지역에 좀 눈여겨볼 만했던 그동안 그 교육계와 학부모들 간의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얘기했던 어떤 교육청과 갈등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선은 이제 최근 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17일에 있었던 스쿨미트 대전 공대위. 그러니까 스쿨미트 공대위는 뭐냐면 연초에 있었던 S 여중 학교 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괴롭히는 성적으로 괴롭혔던 추행 희롱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걸 가지고 학생들이 스쿨미투 나도 당했다라는 것을 밖으로 표출했었죠. 그 일 계기로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와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만든 이제 공대위죠.
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주장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교육감과 면담, 또 교육감의 사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진상조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도 그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17일에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좀 우리 공대회와 또는 그 학부모들과 만나 달라 하는 그 면담 요구, 또 진정한 사과 이런 걸 요구하려고 집회를 열었는데 하필 또 그날 그 교육청 앞에서 그 집회를 하고 나서 그 화장실을 가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뭐 핑계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문을 다 잠궈버렸거든요. 그 교육청 현관문을. 현장에 계셨었죠? 아니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기사를 봤어요. 네. 그럼 현장 안 가고 쓴 거예요? 아니 제가 쓴 게 아니고 저희 다른 시민 기자 쓰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뭐 저는 근데 그 현관 걸어 잠그는 사례를 하도 자주 봐가지고요. 예전에 교육청에서 봉변담을 당하지 않았어요? 많이 그랬어요. 기자 취재하시다가. 네, 맞네. 네, 맞아요. 저 그런 일이 워낙 자주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 대전시청 앞에서도 많은 집회가 이런 거 있지만 유난히 대전교육청 앞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문을 걸어 잠그죠. 그래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게 바로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단절되는 그런 사례 아닌가 이제 이런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봉산초등학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봉산초등학교 급식 문제가 터진 게 2016년입니다. 그때 뭐 워낙 부실급식 논란에서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고 뭐 교육청에서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학부모가 공동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진상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고 뭐 교육청에서 대책도 마련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나간 후에 2018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토론회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하필 이렇게 부실한 급식 사진을 찍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일부 학부모들의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발끈했죠. 아니 그때 사과할 때는 언제고 또 시민단체까지 참여해서 다 진상조사도 다 해서 그게 부실했다는 게 다 나오고 징계까지 했는데 그 뒤늦게 나와서 무슨 일부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사건이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빚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그 사과는 못 받았죠. 그때 그 납품업자들이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랬죠. 그걸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부실 급식 논란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또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그 급식 그 납품업체가 뭐 날짜가 지난 이런 거를 갖다가 바꿔치기 해가지고 납품한 것이 발견돼가지고 처벌받고 그랬거든요. 뭐 냉동육을 네, 냉장고에 그렇죠. 놓고 예.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부실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마치 학부모들이 없는 일을 꾸민 것처럼 아니면 뭐 침소봉대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 명예훼손이다 해서 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학부모와 교육청 또는 교육감과의 올바른 관계인가 이제 이런 두 번째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더하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는 게 대전 중학교 학교군 그 개정안 문제가 있었죠. 그 대전교육청에서 중학교 학급군을 개편을 하려고 이쁜 예고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학부모들과 미리 상의가 없이 뭐 공청회도 없이 이걸 추진했다가 개편이 되면 이게 이제 좀 광역화되면서 학생들이 자기 옆에 있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좀 멀리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불가피하다는 거는 알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게 한 다음에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먼저 이게 학부모들 알기 전에 이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반발 있고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도 했었죠. 그 당시에. 결국은 그걸 철회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할까, 처리할까? 이게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대전시 교육청과 학부모와의 관계 설정이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내지는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학부모 단체들하고 서동교육감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서동교육감을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 세력들이 뭔가를 쟁점화해가지고 공격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엮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성광진 소장님은 뭐 이 사안들 다 잘 파악하고 계시죠? 다들 잘 아는 사안이죠. 네. 누굴 잘 알아요? 설정우 교육감? 네. 이 네. 사안들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사건들이죠. 왜냐하면 이 학부모들이 학교 문제에 관해서 자기 아이의 어떤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될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 다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 이익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 당국과 교육청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들인데 이 부분을 보다 좀 잘 살펴서 소통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또 학부모들이 이 어떤 지금 뭐 민원을 제기할 때도 실제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뭐 바로잡을 그러한 어떤 자세가 되어 있지도 않고 기구도 없는 자세 불량? 아니 그 기구도 살 필요하거든요. 단순 민원이 아니고 좀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부모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늘 어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걸 만들고 거기에 어떤 위원회에서 그걸 갖다 나름대로 논의한 다음에 이것이 교육청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를 갖다 하는 그래서 교육청과 이 어떤 직접적으로 늘상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민원 뭐 기구 뭐 이런 것들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이 무리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현실에서는 뭐 종종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학부모들 개개인의 의견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추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교수님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우선 아까 학부모들이 그렇게 학교 일에 나서면 치맛바람이다 뭐 이런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슨 돈 봉투를 갖다 준다든지 특혜를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치맛바람이지만 이렇게 전체 학생들의 문제를 갖다가 그 공공 의견으로다가 이슈화하고 그 문제를 공동으로 학부모들이 해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주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학부모로서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뭐 성폭력을 당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무슨 뭐 백을 쓴다든지 이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덮인 아니고. 사건들도 많지 않아요? 장 기자님 알고 계시잖아요. 뭐 학교 사례라든지.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이제 있죠. 이거 하여튼 공공 이슈화하는 걸 가지고는 그런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일단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성광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거버넌스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양의 이제 대학들이 또 이제 사립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가 어떻게 그 통치 방식이나 지배 구조,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게 이제 바뀌어 왔는지 그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 연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중앙 집권에서 점점 그 교육의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게 점점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명확히 교육의 주체예요. 학생과 일단 교사가 제일 주체죠. 근데 거기에 학교 당국 그리고 이제 뭐 그 지방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이런 데가 다 이제 교육의 주체로서 이제 각자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학부모들이 또 이게 지역 사회도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도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이게 그런 바뀌어 나가는 그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왜 그런 학부모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싸움의 대상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대전교육청의 그 인식 자체가 난 너무 잘못돼 있다. 저는 당연히 학부모도 교육 주체이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 한 방이 그냥 학부모 그 교육센터 뭐 거기 상담센터라든가 거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모여서 그 제안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슈화해서 그걸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그분들의 의견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난 당연히 대전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재환 기자님 그런 기구가 없나요 현재는요 대전에서 학부모들이 모일 수 있는? 학부모들이 이제 각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뭐 학교 운영위원회 교장 선생님이 있기 제일 세겠죠. 그다음에 교육청에 그런 학부모님들이 직접 들어가는 기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성광주 소장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직접 이 다니는 학교, 자녀 학교에 직접 민원 제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거의. 그러니까 네, 아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을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경험 있어요. 교육청 쪽에 이제 민원으로 많이 제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교육청도 이제 통해서 학교로 또 다시 또 교장한테 다 알려줘요, 그러면 또.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게 거의 없어요. 교육청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럴 때 정말 그 학부모님들이 정말 어떤 위원회를 만든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걸러서 자신들의 의견을 환명히 만들어서 이게 공공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면 당연히 직속으로 교육감 직속. 교육감에게 직속으로 그냥 해서 직접 교육감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 건의하고. 아니에요, 근데. 교육감이 다 봐서 이게 해당 실국장한테 요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봐도 소용없는 거죠.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제도화해서 네. 그 학부모의 의견이 그 교육청의 의사결정에 그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제화하든지 뭐 하다못해 대전시의 어떤 조례나 이런 걸로 그렇죠. 조례안을 만들어야 법제화해야지 않으면은 이건 좋은 설계가 하나 나왔네요. 네. 혹시 성광수 선생님 지난번 선거 때 이거 공약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이거? 있었어요. 이미 설계하셨네. 네. 저쪽에 있는 그 설동호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이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요거는 사실은 이게 말은 좀 쉬운데 이거를 제대로 시행하기는 만만치 않은 기구입니다, 사실은. 어렵죠. 아까 말씀 뭐 치맛바람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워낙 다양한 욕구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뭐 쉬운 적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민원이 흔히 말해서 대전에 뭐 초중고 250개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유치원까지 하면 거의 뭐 490여 개의 학교에서 들어온 각종 민원들이 주로 학부모들이 학생 관련된 이제 불만 때문에 학생 교육 관련된 불만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교육청 내에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이 쏟아질단 말이죠. 편하게 온다면. 일일이 대응하기도 쉽지 그러면 않을 엄청 거고. 많은 민원이 쏟아지면서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학부모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걸을 수 있는 구조, 센터를 만든 그 센터 안에서 이런 각종 민원을 받는 사람들 학부모를 해서 학부모를 봐서 학부모 판단해 볼 때 이게 합리적이다 할 때는 자기들이 걸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그 학부모 근데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그 위원회 아까 뭐 걸을 수 있는 그런 기구에서 기구의 수장이나 위원들이 또 학교 교장이나 아니면 교육청 분들하고 이렇게 좀 친한 사이가 돼서 이렇게 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여지는 없애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어떻게 불편부당한 없애요, 학부모들 있잖아요. 네? 진짜 불편부당한 학부모님들 중에서 뽑아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의식 있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뭐 이렇게 오신 분 학부모들이라든가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봉사를 해온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모이시면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소통이라는 게
의견이 민원이 제기되거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는 것이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듣는 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우리 요즘 흔히 청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청원했다고 해서 다 해결하거나 뭐 청와대가 나서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겨우 뭐 20만 넘기면 답변 정도는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정부가 안 움직일래 안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뭔가를 의견을 제시하는 걸 받고 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사람이 그거를 지지하면 그거를 교육청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민원실에다가 민원을 접수하라 그러죠. 그래서 민원을 접수하러 가려고 하면 문을 확 잠궈요. 혹시 거기서 들어누울지 모르니까 화장실 간다고도 안 된다고 그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면은 그 민원을 서명지까지 막 들고 가봐야 문을 막 잠그는데 거기다 접수하는 거를 이걸 한들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냐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안 내고 싶거든요.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물론 뭐 교육하면 우리 직선으로 뽑고 있으니까 그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 교육감이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굉장히 소통 잘하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춤도 잘 추신다고 하고 춤이요?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도 그 왜 교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본인들이 교사들이 직접 또 겪은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그 교장이나 이제 교감이나 학교 운영자들하고 이미 다 밀착된 사람들이 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한두 사람이 제대로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데가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학부모들이 그런 운영위원회에 가서 목소리를 안 내는 이유도 그러니까 의식이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통한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아마 의식 있는 부모들이 모일 텐데 가봐야 괜히 그냥 그 뭐랄까요. 나만 좀 이상한 사람 되고 네. 그런 경우가 하다 보니까는 그 의식 있는 부모들이 그냥 버려두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화되고 그러니까 교육청의 모든 학부모가 다 가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의견 수렴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되면은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그게 이제 지회처럼 거기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 의사를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이 제도 속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들을 이제 중앙센터에 또 학부모회라는 게 또 있어서 의회처럼 거기서 그걸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안을 여러 학부모들의 그 대표들이 최고 이렇게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은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정식으로 그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거는 다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지금 민원 넣기 하면 민원함 가봐야 열쇠도 안 열고 뜯어보지도 않는 민원함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넣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학부모들이 의식 있는 부모가 안 모인다 얘기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이 된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 기각될 때는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마땅한 절차와 그 왜 그렇게 안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그 위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왜 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거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 교육감은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네.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면담 신청을 이렇게 여러 번 해도 거부하고 뭐 이상한 청사 거죠. 문잠그고 이런 거는 사실 거기도 공공기관이니까 그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지 교육청 건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육청 화장실 허락 안 받으면 못 쓰는 거예요? 기자님 어때요? 누구나 쓸 수 있죠. 개방형이죠. 예. 근데 왜 잠궈요? 근데 이제 바리케이트도 거기 뭐 경비를 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혹시 여기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마이너리티 이렇게. 리포트. 보안을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처만 오면 문을 잠그는 거죠. 예. 나쁜 짓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분들 무슨 근데 그 감옥 기준이 들고 있거나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교육청을 비난하는 그렇지. 뭔가 규탄하는 사람들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너는 무작정 여기 들어오면 나쁜 놈이 장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직선이고 주인인데 학부모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도 솔직히 거기에 가서 거기 들어눕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인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좀 업무 방해했으면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예 문을 잠그는 거는 굉장히 그 문제거든요. 그분이 전과가 생기실지 모르니까 그래 배려 차원에서 그런 거다. 참 이 교육 대전 교육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내는 보도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막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전 교육인데 또 막상 그 시민사회나 아니면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소통도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까 강진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어떤 위헌에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선거 조직화 뭐 이런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끄세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선거 때 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걸로 의심도 되고 결국은 본연의 그런 역할에서 좀 비껴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이슈별로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식자재 문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식자재 공영제라든가 이런 걸 좀 도입을 하고 학부모들이 당연히 우리 자식이 먹는 음식인데 그거를 검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가장 큰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아이들이야 뭐 알겠어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가서 감시를 좀 해줘야지.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 교장 또 교육청 이런 그 상위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 음식도 결정을 하는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좀 그 유통 과정 자체를 공영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런 뭐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의견이 그 중앙으로 집중돼 가지고 반드시 위에서 어떤 조치가 내릴 때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된다. 이걸 좀 분리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안별로. 저는 이제 원래 교육자치의 근본적인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교육자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교육자치는 뭐 교육감을 직선제를 뽑는 거로만 다들 인식하고 있고 실제 뭐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있어갖고 교육위원회 정도 그리고 또 뭐 근데 이게 사실은 자치랑 자체가 이게 교육 주체들이 누구나 함께 교육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감을 갖다 뭐 단순히 뭐 선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의 어떤 교육 주체들이 같이 함께 학교의 운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신들이 그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점 더 열어나가느냐 소통을 더 많이 해가느냐를 갖다가 이게 좀 연구도 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거식대로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열린 사회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 의식을 쫓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 시민사회가 계속 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직 교육청이. 근데 비해서 시는 조금씩 시청이나 일반 행정 조직들은 나름대로 잘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달리 이 교육행정 쪽만 이게 어떤 자체의 의미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을 제대로 된 감시 기구가 없다는 데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시청 이런 데는 시의회 의원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물론 이제 거기서도 철저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그게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은 교육감이 뭘 잘못하거나 뭐 그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제재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의회에 교육위원 뭐 있어가지고 그 의사결정 내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보완적일 뿐이지 어떤 처벌적, 징벌적 어떤 강제력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재기관이 없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을 그 제재할 만한 그런 교육위원회 이런 거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위원회가 지금 작동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해도 누가 제재를 안 하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의회에 그 시의회든 뭐 교육위원회든 의회 기능이 좀 강화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시의회는 전체가 시의 행정을 갖다 그야말로 감시하고 있고 정책을 갖다 좀 나름대로 여러 견제도 하면서 새로운 정책들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 활발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의회 자체가 시청을 위해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치를 그렇지. 볼 수밖에 없죠. 그 안에 그야말로 5명인가로 조직되어 있는 이 교육위원회는 미약해요 존재가 너무 존재감이 전문성도 네. 좀 문제가 전문성이 있는 것 없죠. 같아요. 경험이 왜냐면 떨어지고. 보통 상임위를 뭐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밝은 의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대전시의회만 해도 뭐 정기현 의원이 제일 그래도 오래 네, 하는 계속 거죠. 했죠. 또 한 군데 많이 한다고 욕 먹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그 일상적 감시가 사실 안 되는 건 맞거든요.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정과 관련된 거이고 시정과 관련된 걸 해야 자기의 또 지역구에 표도 얻고 그런데 막상 의회 가서 위원회라고 교육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산 정도만 또 좀 꼼꼼히 보지 네. 일상적인 행정에서 감시하기도 어렵고 또 교육감이나 교육 그 행정에서는 의회보다는 오히려 더 눈치 보는 것은 교육부죠. 부에서 맞아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딱 뿌리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의회가 뭐 감시하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그 조금 뭔가 좀 제도가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들이 과거에는 따로 뽑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뽑고 있고 그 왜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교육위원 제도가 지금의 제도 바로 직전에는 이제 학교 운영위원들이 선출을 했잖아요. 근데 간선제로 이제 네. 흔히 말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 선출 과정의 각종 비리가 이제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의회에서 그냥 그 기능을 예, 수행하도록.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아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라는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좀 이게 그래서 안 되었다 싶어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그 시에서 지방자치 이제 예산도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의회에 종속돼서 흔히 말해서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이 가장 눈치 보는 것은 교육부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체 예산의 거의 80 몇 프로를 전부 다 국비로 교육부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교육부로부터의 받는 감시 기능이 강화되면 오히려 교육 자체에 역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 그러니까 대전시를 대전시 의회가 감시 견제 기능을 갖고 있듯이 시의회 산하의 교육위원회라는 상임위가 교육청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이 대전시 교육청을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을 담당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의 기구, 그렇죠. 선출직이라도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지방 과거처럼 간선제가 아니라 지방 교육 교부금 이런 거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정치인이나 무슨 누가 공약을 해서 더 주고 말고 할 게 없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은 이미 고정 비용들이죠. 네, 고정 비용이라서 다 정해진 것이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사실 뭐 교육부가 그렇게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네 그러니까 잘못 비리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제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걸로 제재를 하지만은 나머지는 사실은 건드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 자치를 하는 정신 자체가 그건 국가에서 그냥 그건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실제 그 지방 내에서 있는 교육의 주체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지방교육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감시기구가 없다는 거죠, 지방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약화가 돼서 그런 그 결탁된 의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의회에다가 맡겨버리니까 그 교육위원 5명이라는 사람 전문성도 없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3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언제 한번 교육위원들이 나서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있기는 없잖아요.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얘기하기는 가끔 해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기능이 너무 미약하고 실질적으로 그 존재감이 좀 많이 사람들이 떨어지긴 하죠.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교육감을 감시할 수 있는 이게 없는 한은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기본 들어요. 대전교육에서는 전교조가 가장 그 역할을 세게 하고 있지 않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보완한다면 이제 교육부는 특별 교부금을 갖고 좀 이렇게 주느니 마느니 갖고서 흔히 말해서 흔들죠. 네. 흔들고 있고 또 이제 사업비잖아요. 예, 이제. 감사. 교육부의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 보면 감사도 네, 그 손방망 및 처벌. 그게 많죠. 네. 좀 제대로 뭔 하려면 해야 일을 되는데. 저질러도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한 적이 네.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육위원회의 사무행정감사가 제일 센 거예요. 할 감사치고는.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서 늘 지켜보고 있고 실제 모든 자료를 갖다가 지금 세세하게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정기감사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자료도 방대하고 그리고 그 우리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5명이 너무 적어. 그리고 그분들이 며칠 안 되는 그 사이에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시의회 의원들 뽑을 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도 전문 최소한 의원을. 한 20여 명 그러니까 정도 교육청이라는 뽑아서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은 아니면서 산하기관이 아니야. 따로. 아니면서 그 수평 관계이면서도 뭐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 상임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청만 담당하는 그런 그렇죠. 의원 쿼터를 만들어서 좀 뽑는 것도 그렇게 쿼터로 뽑힌 의원 그 사무실을 그 교육청 민원실 옆에다가 그런 것도 있죠. 의회에서 그렇죠. 진행되죠. 만들어놔서 맞죠, 맞아요. 민원인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거기다 그렇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만 잊어도 시의회는 원래 지금 민원인도 굉장히 많이 각 근데 이게 위원회 그러면은 조례로 가능해요?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게 아유, 그렇다면은 안 법입니다. 되죠. 조례로는 이거는. 좀 어렵죠. 이건 국회 법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진짜 공약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교육감들이 의기투합하면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있죠. 있겠죠. 아, 현재 교육감들 어느 누구도 진보든 보수든 그걸 원하지는 그 엄청난 진짜 혹인데 그거를 스스로 막 이거 아니죠. 할 수 없이 대전이 국회- 먼저 항상 대전은 제일 늦잖아요. 보면 보통 대전이 먼저 그런 걸 좀 들고 나오는 그런 분이 나중에 교육감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국회 교육위원을 가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아마 외국에 뭐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교육위원들을 선출해요.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뭐도 하냐면 교장 뭐 심사도 해왔고 교장 임용에도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도 직접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예산을 제대로 배분하는 것도 전부 다 감시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그 교육 자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지역 미국의 주마도 좀 약간씩 다른다는데 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유럽도 대부분 다 이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교육위원회가 교장들 갖다 임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우리는 되게 교장 승진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그 인사권이 그 권한이 뭐 가만히 공모형 있습니다만. 기장도 있긴 있잖아요. 예. 예. 다 근데 결국은 임용권은 네. 교육 감한테 있습니다. 근데 뭐 공모형 해도 거의 내정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돌기 때문에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심증은 있으나 대전은 의증이 없어서. 그 내부형 들은 얘기가 하도 네, 많아가지고. 그런 공모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흔히 말해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그 교장으로 공모해서 뭐 발령난 그러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왜냐면 또 대부분 없는 분이 했다가도 대부분 다 떨어졌다든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거의 그렇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장사 기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없어서 꼭 다물고 있었는데. 아니, 아무튼 아까 우리가 처음 주제는 학부모들과의 소통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만큼 그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소통만큼 비대면 상황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정말 의지 하나면 홈페이지 하나만 잘 개편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통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만 열심히 해도. 그렇죠. SNS만 열심히 해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좀 일방적이어서 그렇지만 뭔가 좀 가까이 있는 교육 행정 그리고 저 교육감이 가까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학부모와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육청이라는 거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그 교육기관들이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원기관이죠, 사실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상위기관처럼 돼버리고 그 안에서 좀 굴림 내지는 지시 이런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에 있어서도 수평적 소통보다는 수직적 소통이 더 많지 않았나. 학부모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교사들하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많이 지금도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거니까 교육행정의 수장들이 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제 시즌 11 왔고요. 우리 처음엔 사교육 얘기했었고요. 대전의 사교육을 어떻게 설계해 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오늘은 학부모들과의 관계 설정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주제들이긴 했거든요. 소회를 좀 마지막으로 듣고 11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먼저 해주시죠. 어쨌든 모든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교육감님이 어떤 모임이나 행사보다는 밤샘 토론을 할 수 있는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럴 때 우리 대전교육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우리 정 PD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저는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정 PD님은 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근데 사실 그 선거 때마다 보면 교육위원 옛날에 교육위원 뽑을 때도 그렇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참여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정작 내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바꿀 사람은 행정가나 그런 뭐 지자체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할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깨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선거 같은 데 적극 참여해서 열린 귀를 가진 교육감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주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지. 그렇게 방치해 놓는 상황에서는 계속 일부 특수계층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선거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선출되면은 그 힘을 믿고 시민들의 얘기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맞아요.
힘 있는 분하고 간담회 하면은 거의 일방적으로 뭐 수해 받듯이 밥 얻어먹고 이야기 듣고 뭐 한번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러면 얘기가 나오나요? 그런 토론은 사실 토론이 아닌 거죠. 일방적인 그냥 구색 맞추기인 거고. 네, 그런 말씀 주신 것 같고 우리 장재하 기자님도 마무리해 주시죠. 하여튼 뭐 우리 세 가지 주제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 다 답답하죠. 그리고 그 대전 교육 얘기하면 항상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지표도 나왔지만 5년 연속 청렴도에서 평가에서 최하위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좀 창피하기도 하죠. 대전 교육이 그리고 대전의 주변에 있는 다른 데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전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또 대전 지역에서 계속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앞날이 깜깜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깜깜한 시대를 빨리 접고 조금만이라도 좀 노력을 하면 또 나아질 수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려면 또 그 시민들 또 학부모들이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보수 교육감의 상징이라고 요즘에 하는 뭐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도 거기 평가에서 청년도 평가 그 1등급 받은 항목도 있을 걸요 아마요.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종합평가 말고 종합평가는 2등급인데 그 외부 청년도인가요? 그 1등급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엔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임 시즌 11 설계자들에서는요, 네, 대전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좀 설계해보자고 모였는데 갑갑함을 확인하고 그래도 소득은 좀 있었어요, 그렇죠? 학부모들 그런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해서 좀 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좀 설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출직을 만들기 위해서 좀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냐, 뭐 아니면 적어도 의제를 좀 설정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네, 나름 의미 있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코로나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고 내년 초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네, 예능 다큐 동상이몽 시즌 2 그 마지막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베. 감사합니다. 꿈은 짓밟히고 찢겨 산산이 부서졌지